안녕하세요. 여러분의 LC 고득점을 책임질 권호경 강사입니다. 저는 종로에서 권홍반이라는 강의를 좀 오래 진행을 했어요. 10년 넘게. 그래서 아마 그 과목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또 모질게 이코노미라는 실전 문제집이 있는데 아마 그 책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쪽도 LC 책들을 여러 권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뵙다가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저 영단계에서 또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또 만나 뵙게 됐네요. 온라인 강의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왔다 갔다 하시기에 힘드신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 온라인 강의라는 게 모르는 것도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거리가 멀어서 뭐 예를 들어 권홍반을 꼭 듣고 싶은데 이전에 뭐 제주도나 뭐 해외에 있었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온라인 강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영단계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 뵌 것도 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이제 운이 좋죠. 여러분이 제 학생이 됐다는 게, 그리고 어쩌면 또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또 첫 번째 LC 선생님이 됐다는 게 운이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한 과목을 10년 이상 하기가 쉽지 않은데 LC 부분을 또 저희가 한 10년 이상 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지 또 제가 어떻게 그 부분을 강의를 해드리고 이끌어 드려야 할지를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들을 여러분한테 다 쏟아낼 거고요. 실제로 또 예를 들어서 제 조카가 토익이 안 된다고 쳐요. 그럼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 조카한테 과외를 한다는 심정으로 또는 정말 힘들어하는 학생들 한두 달 안에 토익 성적이 나와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특히 RC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법이라든가 독해라든가 어휘라든가 할 게 꽤 많거든요. 근데 LC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몇 개의 유형과 패턴만 익히면 어느 정도의 고득점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 만점을 받게 해드리겠다 할 수는 없지만 뭐 400이면 400, 450이면 450 RC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게 LC의 특징이니까요. 아마 LC를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사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허투루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성적을 올리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들 스킬도 중요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뭐 스킬 별로 안 중요하다 하시는데 시험이라는 건 영어 공부하고는 조금 접근이 틀려야 합니다. 물론 영어 자체를 잘하는 건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유형과 패턴을 안다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스킬이든 패턴이든 비법이든 제가 아는 것들은 다 여러분하고 공유할 테니까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좀 유한 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좀 못 참는 게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걸 굉장히 못 참아요. 제가 욕심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성적에 대한 욕심은 어쩌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 다른 선생님 강의 듣고 오를 수 있죠. 좋은데 하여튼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그분들보다 더 성적이 빨리 잘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신조거든요. 제가 욕심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좀 푸시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만 따라오시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원하시는 점수를 꼭 얻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믿고 꼭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가 좀 길었네요. 그렇죠? 수업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일단 제목이 권쌤의 초단기 LC 기초 완성의 진수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초단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완성이지 기초를. 그러니까 기초라는 게 상당히 뭐 완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LC가 파트가 1에서부터 4까지 4개의 파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4개가 많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패턴 쓰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한 20개 정도의 큰 법칙을 갖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연습을 해주고 좋은 문제들을 풀어준다면 충분히 많이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 LC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초단기라는 말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LC 할 때 그냥 문제만 많이 푸시고 받아쓰기 해라, 따라 읽어라 이런 말씀들 뭐 선생님들도 사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LC도 기본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법 같은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반보다 더 높은 반도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게 400반도 있고 450반도 있지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반은 이 반이에요. 처음에 기초만 잘 닦아두면 다음 과정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이라는 게 LC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실은 제가 이 강의 하는데 제 에너지 전부를 다 쓸 겁니다.
1강부터 한번 볼까요? 1강은 사진 문제, 우리가 파트 1이라고 부르는 그 사진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답 속어법이라는 건데, 자, 요거를 봐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봐드릴 건 토익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토익의 전체 구성이라고 돼 있네요. 어떤 구성을 갖고 있을까? LC는 문제가 100개인 건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100문제 많아요, 문제가. 근데 여기 RC도 100개니까 200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는 많습니다. 첫 번째 할 게 원인데요. 흔히 뭐 토익하면 이거지, 사진 문제. 총 10개의 사진이 나오고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한 걸 찾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3강 동안 파트 1은 샅샅이 살펴볼 겁니다. 중요한 걸. 두 번째 파트는 question response. 이게 또 요즘 들어서 제일 어려워진 거. 질문을 듣고 보기 3개 중에서 제일 좋은 답을 찾는 건데, 요거는 제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들어서 난이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신경을 써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볼게. 이게 기초분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짧은 대화를 듣고 30문제나 푸는 거지만, 이게 왜 어려우냐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이게 보통 4단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4개를 듣고 1개만 풀면 괜찮은데 문제가 3개가 나오거든요. 이 3개를 듣고 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문제를 요약하는 스킬들이 좀 있고요. 또 푸는 방법들이 좀 있고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향상이 될 만한 부분이기도 해서 오히려 파트 3 같은 경우는 약간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4가 이제 우리 기초반 분들은 제일 어려워하시는, 제가 강의를 해보면 긴 거 듣고 3개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다행인 게 길어서 힘들긴 한데 나오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파트 3는 대화 종류가 한 100개라면 파트 4에 나올 수 있는 종류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오히려 4가 공부했던 게 나올 확률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다 이제 유형들이 있고 패턴들이 있고 공부하는 방법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기초 완성의 진수반에서는 어떻게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강의하다 보면 RC는 그래도 어렵긴 한데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진 않거든요. 문법이면 문법책을 보고 단어면 단어를 외우고 하는데, LC는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도 되게 많아요. 받아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고 쉐도잉 같은 따라 읽기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런 것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마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지우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지우개로 좀 지워서 깨끗하게 좀 만들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한데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파트 1 할게요. 오늘은 사진 문제 이렇게 10개. 저는 파트 1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다라고 하시는데 쉬운 건 아니에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파트 1도 한두 개 정도는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예요. 초반에 흔들리면 많이 흔들리는 나라죠. 근데 흥이 있는 우리가 민족이니까 실제로 파트 1 10개를 잘 풀게 되면 힘이 나서 2, 3, 4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이 처음에 나오는 10개니까 중요도가 10개보다는 더 큰 것 같아요. 많이 맞추면 기분이 좋으니까 더 잘 보겠지. 그래서 파트 1은 사진을 보고 들려주는 4개의 보기 중에서 사진을 제일 잘 설명한 걸 골라요. 말은 쉬워요, 그렇죠? 크게 사진은 어떻게 나누냐면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 보통 7개인데 사실은 8개, 9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7, 8개 정도가 맞을 거고요. 사물 풍경 중심 사진은 사람이 없는 사진이지. 이렇게 이런 게 한 2, 3개 정도 나옵니다. 평균. 그러니까 사람 사진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사진을 보통 우리가 인물 사진, 사람 나오는 사진이라고 부르고요. 3번 볼까요? 인물 사진은 동사. 중요해. 별표 하나. 사물 풍경 사진은 명사가 중요해요. 동사가 뭘까? 문법하면 토하는 분도 계시죠. 문법 용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자라서 그래. 저도 한자 잘 모르는데 동사는 뭘까 한번 생각해볼까? 동사, 얼어 죽는 동사 말고 동사가 뭘까? 이 동자가 무슨 동? 그치, 움직일 동. 그러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은 다 동사라고 불러요.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구나. 또 해볼게. 명사는 뭘까? 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명사는 이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이름에 해당하는 건 다 명사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요거 있지요. 요렇게 생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물건의 명칭은 칠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칠판은 뭐가 돼요? 명사야.
bold 같은 게 명사가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막 움직이지, 이건 동사잖아요.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move 같이 움직이다, 이거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나오는 사진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무슨 움직임을 취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고요. 사물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보통 고정이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그 이름을 듣고 실제로는 답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서 파트 1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에 잘 나오는 명사 동사를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LC는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토익 LC는 처음이지만 영어 공부가 처음은 아니니까 몇 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명사 동사 얼마큼 많이 아는지. 자동차가 영어로 뭘까? 에헤이, car 다 알지. 하지만 토익에서 뭐도 나오냐면 vehicle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찬 거야, 둘 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면 못 듣는 거지. 두 번째, 또 뭐 해볼까요? 걷는 게 뭘까? 걷는 거 다 알지. 모델 워킹 할 때 워크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워크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스트롤이라는 어려운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취의 가장 기본은 많이 듣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기본은 뭐냐면 단어들을 많이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이 CNN 같은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회화 같은 거 할 때 CNN 들으면 뭐예요? CNN에 나오는 단어를 하나도 모르면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야. 와와와와 마지막에 CNN 이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단어를 많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청취가 가능한 거니까 청취의 기본은 뭐에 있다? 어휘, 암기에 있다. 그래서 파트 1은 진짜 발음 그렇게 심하게 굴리지 않거든요. 문장 길지 않으니까 뭐만 좀 외워달라. 선생님이 외워주십사 부탁드리는 뭐하고 뭐? 동사하고 명사만 외우셔도 실제로는 고득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명사 동사들 문제 풀면서 외우는 게 더 좋거든요. LC는. 그래서 우리가 기초반이지만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나오죠. 동작은 동사 나오잖아. 걷는 건 walking, 요거 외워놓고 strolling. 그 다음에 마시는 건 drinking 아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뭐가 나온다? sipping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암기를 해야지. 그치? 현재 진행형 뭐냐? 비동사 다음에 ing 붙이면 현재 진행형이죠. 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뭐뭐 하는 중. 그러니까 보통은 사진이 현재 상황을 막 묘사하는 거잖아요. 동작을. 그래서 이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자는 얘기지. 워크라고 외우지 말고 파트 1에서 걷는 건 그냥 뭐라고 외울까? 워킹이라고 외우면 굳이 이런 문법 용어 몰라도 워킹이 걷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 외울 때는 뭐를 붙여 외우기? ing를 붙여 외우기. 이것만 좀 같이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문제는 동사도 동사지만 사실 명사예요. 저게 어려워. 요즘은 이 명사를 되게 엄한 걸 줘서 헷갈리게 하거든요. 이 사물의 명칭을. 예를 들면 뭐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오기도 해요. 가끔은 선생님도 잘 모르는 뭐 저런 게 나와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 명사의 명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겠죠. 동상 이런 거 나오면 스태츄 이런 걸 모르면 동상 사진을 봐도 캐치를 못하니까 그런 명사들도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뭐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그 강좌 교환 있잖아요. 다운 받으시는 거나 교재 거기에 보면 꼭 외워야 될 단어들을 또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오답소거법 이제 드디어 제목하고 연결되는 게 드디어 나왔네요. 오답소거법은 흔히 OX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활용하면 최악의 보기 하나는 버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지선다니까 4개를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지. A, B, C, D 보기가 4개 있으면 다 듣고 좋은 걸 탁 찍지 말고 이렇게 촐딱대면 안 되고요. 한 개 한 개 들을 때마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야. O, X 세모. 자, 이게 왜 좋으냐? A가 아니야. 그럼 X지. B가 아니야. X지. C가 아니야. X야. 근데 D를 몰라. 그럼 세모. 이렇게 되면 얘를 모르긴 하지만 얘가 아니니까 얘가 답인 거지. 무슨 얘기냐면 보기 4개 중에 되게 어렵게 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출제자가 야 죽어 하고 하나 줘요. 그럼 뭐 하면 돼? 세모로 헤헤 버려버리고 나머지 3개만 X를 해버리면 되니까 이 OX법의 장점이 뭐냐? 세모를 잘 활용하는, 즉 이걸 이용해서 답을 간접적으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OX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제지 보실 때 사진 옆에다가 OX 세모 하시면서 푸시면 되고요. 문제지에 그런 표시한다고 잡는 감독관 없으니까 OX 표시 정도는 눈 감아줘요. 그래서 문제지에 OX 표시하셔도 되니까 표시하신 다음에 OMR 용지에 옮겨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 소거법 중요한 거 좀 몇 개 볼까? 그럼 어떤 게 오답이 될까? 오케이. 첫 번째, 사진 속에 없는 명사가 들릴 때 당근. 남자가 없어. 사물 사진이야. 근데 에이, man 하면 X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없는 게 들리면 죽여라. 두 번째, 사진 속 인물의 동작과 주어진 동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중요한 거지. 사람들 막 뛰고 있어, 러닝하고 있어요. 근데 보기에 워킹이라고 나오면 동사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배경 사물만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사람 명사가 들려. 무서운 답이지. 아무도 없어. 근데 man, people 하면 X일 것이고, 사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추상적인 내용.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시간 표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막 과거에 뭐 했을 거야. 근데 뭐 점장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보통 파트 1에서는 과거 시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있어. 되게 예뻐. She is pretty 이런 거 안 나와요. 이쁘고 잘생긴 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판단을 너무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파트 1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객관성이죠. 주관적인 답은 버려라.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웬만한 문제는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오늘은 OT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우리가 LC는 이론이 세서는 안 돼요. 문법처럼 막 이론이 막 3장 4장 되면 안 되고요. 이론은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2개 했잖아요. 명사, 동사를 외우자. 얼마나 쉬워. 동사는 움직임, 명사는 사물. 촬영하는 감독님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네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고 계십니다. 현재는 지금 수강생이 1명이신데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은 수만 명이 넘을 테니까 감독님이 오늘 되게 마음에 드네요. 저는 반응 좋은 수강생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전화 보면서 이러는 맞아. 명사 동사만 외우면 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막 5시간, 10시간씩 막 도시락 싸가서 막 도서관에서 막 커플끼리 공부하거나 이런 거 싫어해요. 1시간을 해도 제대로 하면 10시간 그냥 대충 하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이 몇 분 안 되지만 요때 집중한다면 정말 다른 분들 다 대여섯 시간 하는 거 다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문제를 볼 때 제가 이렇게 PPT로 띄워드리긴 하지만 실제로 시험장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환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나 교재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문제 푸실 때는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긴 하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나 종이로 된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토익이 발전이 그닥 되진 않았나 봐. 이렇게 컴퓨터로 보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토플은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 토플 강의를 했다면 컴퓨터 화면을 막 보여줬을 거야. 독해지문 할 때도. 근데 아직까지는 토익은 페이퍼, 종이로 보기 때문에 풀 때는 가능하면 종이에다가 표시하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면서 보시는 분도 가능하면 교환은 보시면서 하고요. 사실 LC 강의는 필기를 제가 물론 할 때도 있지만 소리에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걸 안 보고 들어야 그게 진짜 듣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페이퍼를 보고 그다음에 소리에 좀 집중해서 강의에 여러분들이 참가를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5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10개인데 하프 테스트처럼 5개를 풀어드릴 텐데 다 맞추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밑에 O, X, 세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나 맞을 수 있는지. 다 틀려도 좋아요. 기초의 특권이 뭐냐면 다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제 강의를 다 듣고 몇 개를 맞추느냐가 저는 훨씬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명사하고 동사를 되게 세게 발음해요. 성우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명사 동사를 잘 따라가면서 OX샘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Number 1. A. She is putting on sunglasses. B. She is reading a book. C. She is opening a book. D. She is lying on the bed. Number 2. A. Some people are wearing backpacks. B. Some people are riding horses. C. Some people are working out at the gym. D. Some people are parking their bicycles. Number 3. A. They are leaving the gallery. B. They are admiring some artwork. C. They are shaking hands. D. They are hanging the framed picture. Number 4. A. He is swimming in the water. B. He is holding a paddle. C. He is getting on a ship. D. He is polishing a boat. Number 5.
A. He is kneeling down in the grass. B. He is looking for his mobile phone. C. He is mowing the lawn. D. He is sitting in the chair. 반응이 두 가지겠죠. 별거 아닌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워워워 밖에 안 들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워워워 들리시는 분들은 토익에 잘 나오는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좀 잘 들리시는 분들은 평소에 토익 외에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셨겠죠. 회화 공부를 하건가 아니면 학교 때 좀 영어에 관심이 있다면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청취력이 있으면 원 정도는 그냥 풀어내기도 하시니까 하나하나 좀 볼까요? 뭐 문제는 쉬운 걸 골라보긴 했습니다만 뭐 5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토익적 단어가 떠 있어서 뭐 1번보다는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좀 자세히 볼까요? 이 그림은 보통 이제 동작하고 그 다음에 뭐를 봐요? 배경을 보는데 명사를 보는데 이제 딱 보면 보이는 게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거 나올 수 있고 엎드려 있는 건 잘 안 나오고 의외로 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사진 분석하는 건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냥 오리엔테이션처럼 하는 거니까 몸풀기니까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스크립트를 띄워드릴까 아니면 그냥 드릴까가 조금 갈등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스크립트를 띄워드리면 편해요. 글자를 보고 들으니까. 근데 실제 시험장에선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글자가 스크립트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소리로 한번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스크립트를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되게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글자에 너무 익숙해지면 글자가 없어지면 들리지가 않으니까 실제 시험은 글자가 없잖아요. 파트1이 한번 해볼게. 해보고 띄워드릴게요. 힘들어 하시면 동사 명사 듣자 그랬죠. 한번 도전해볼게요. 어렵지만 들어갑니다. Number 1. A. She is putting on sunglasses. 이거 되게 중요해요. A. She is putting on sunglasses. 안 되겠어요. 이 문제는 스크립트를 띄워야겠어요. 중요한 게 나오니까 띄워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너무 중요한 게 나왔어요. 그렇죠? she는 됐어요. 당연히 여자니까. 이 주어는 별로 안 중요한데 이 동사랑 이 명사가 중요하거든요. 선글라스가 다 알지. 근데 이게 문제인데요. putting on. 얘는 입다라는 뜻이죠. 입다, 착용하다. 근데 문제는 우리말에 보면 입다, 착용하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얘가 이 단어하고 되게 헷갈리는데요. wearing하고요. 이 단어도 사실 사전 찾아보면 입다, 착용하다고 putting on도 입다, 착용하다요. 근데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초반부터 너무 중요한 게 걸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웜업 하려고 그랬는데 OT가 아니야. 실전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상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동작이에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저도 외운 거예요. 해볼게. wearing은 상태고 putting on은 동작이에요.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죠. 오케이? 끼고 있어. 착용하고 있어. 저는 wearing 하고 있는 걸까? putting on 하고 있는 걸까? 지금 그냥 쓰고 있잖아요. 이게 상태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잖아. 그냥 끼고 있지. 이러면 wearing을 써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안경을 벗었어. 나 처음 벗어보는데 흉한 꼴을 보네요 지금. 이걸 제가 이렇게 쓰려고 해요. 이렇게 쓰려고. 이것도 지금 입고 있는 거지. 착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쓰려고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putting on이 되는 동작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말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럴 수 있잖아. 선생님 뭐 하세요? 신발을 신고 있어. 자, 이때 신발을 신고 있다 그러면 신발을 신는 걸까? 신는 걸까? 제 의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지금 신발 신고 있죠. 이거는 wearing이야. 우리말로. 근데 신발장에서 발을 넣으려고 하면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뭐가 된다? putting 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거를 구분해 주는데 우리말은 구분이 안 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상태와 동작으로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토익에서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wearing이 잘 나올까요? 아니면 동작을 나타내는 putting on이 잘 나올까요? 누가 뭐 이렇게 입으려고 하는 거 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보통 뭐가 나온다? 이미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putting on은 답이 안 될 확률이 80이에요. 물론 가끔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이렇게 장갑을 쓰려고 하거나 외투를 입으려고 하는 게 간혹 출제가 되긴 하지만 대부분 대세는 뭐라고요? wearing이다. 오케이? 자,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영어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 옷을 입고 있지. 그건 뭐예요? wearing인 거지. 근데 진짜 막 샤워하면서 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좀 이상한데. 근데 막 닦으면서 막 입으면서 막 듣고 있어 동영상을. 그럼 뭐가 돼? putting on인 거지.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분은 지금 안경을 계속 쓰고 계시니까 putting on이 아니라 wearing을 써야 됩니다. 그거 조심. 두 번째.
가능하면 스크립트 안 보고 들으시는 게 좋아요. B. She is reading a book. 맞아요. 너무 쉬워. she보다 reading a book. 근데 이게 발음이 이렇게 되지. 대명사는 기능어라고 해서 약해. 이렇게 약해. she. 좀 뜻이 있으니까 요 정도 할까? she. 비동사는 뜻이 없어. 뚝 떨어져요. 동사는 중에 확 올라가. reading. 관사 뜻이 없어. 떨어져요. 북 올라가요. 제일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 she is reading a book이 아니라 영어는 리듬이 있거든요. she is reading a book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들으면 되냐면 reading하고 book이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들으면 이런 거지. 그녀가 읽어 책 이렇게 하는 거. 오랜만에 소리 한번 질러봤네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영어는 리듬의 언어기 때문에 리듬을 잘 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막 얘기할 때 이러잖아. 막 리듬 타는 거예요. 흑인들이 막 리듬 타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C로 갑니다. C. She is opening a book. 조심하셔야 돼요. she는 됐고 이렇게 되겠지. She's opening a book. opening ing지. 오픈한다는 건 책을 여는 거잖아. 지금 책을 열었어요? 아니면 열고 있어? 이미 열었지. 여는 거 이렇게 진짜 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is opening보다는 이미 열었으니까 has opened라고 쓰면 좋아요. 이게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인데 이미 열었는데 지금까지 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문법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해 주시겠죠.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럼 마지막은 D. She is lying on the bed. 이런 거 안 들려요. 전치사하고 관사 이런 거. She is lying on the bed. 이렇게. lying 누워 있지. 근데 뭐가 아니야? 침대가 아니지. 잔디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사에서도 오답이 제거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는 답은 쉬웠는데 A가 되게 중요했어요. putting on하고 wearing 구분이 일단은 이 문제의 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포인트를 남겨드릴 거예요. 당장 뭐 이걸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갑니다. 자전거를 막 열심히 타고 계세요. 그래서 예상을 한다면 타고 있는 게 riding 정도 되거든요. 자전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bicycle인데 줄여서 bike. 우리도 그러잖아. 뭐 아르바이트인데 알바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니면 헬멧이나 배낭 같은 거 메고 있는 것도 출제가 가능해요. 외모도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스크립트를 띄워드릴까요? 오늘은 특별히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제가 스크립트를 빼고 한번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Number 2. A. Some people are wearing backpacks. 이게 세 개란 말이에요. A. Some people are wearing backpacks. 이런 거지. Some 별뜻 없어. Some people are wearing backpack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wearing이 뭐라 그랬어요? 착용하다, 입다. 배낭이나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메고 있는 것도 wearing이 돼요. 두 번째, 답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백팩이 뭐냐면 팩이 가방이야. 근데 등에 메는 가방. 그럼 뭘까? 다 같이 배낭이지. 그래서 backpack. 그래서 우리가 배낭 여행하는 사람들은 막 backpackers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ER 붙이면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배낭 여행 같은 걸 backpacking trip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동사로 배낭 여행하다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어쨌든 뭐 백팩은 알아두실 필요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다 배낭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답. 두 번째로 가볼까? 그럼 A가 답.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다 들어야지. B. Some people are riding horses. Some people are riding horses. 하나 할 거 나온다. Some people 됐고요. Riding 타고 있죠. Horses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는 발음 하나 제가 해드릴까요? Horse. 많이 아시죠? 말입니다. 근데 토익 LC가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이들 아시겠지만 영국 발음이 들어가요. 호주 발음. 제가 이 영국 발음 공식을 한 5개 만들어서 무료 특강에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 그 페이지로 가보시면 영단기 페이지에 무료 강의로 30분 만에 정복하는 영국식 발음이란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들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영국식 설명하는 거랑 그 무료 강의랑 매치가 되면서 응용이 되고 더 오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영국식의 가장 큰 특징, 알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 특강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발음이 알이 빠지면서 길어져. 그래서 발음이 horse가 아니라 영국식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horse, 이렇게. horse. 가끔 이제 영국 사람들한테 호스 그러면 이게 말이란 뜻인데 우리는 착각하고 진짜 물 뿌리는 호스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진짜 호스가 아니라 호스인지. B. Some people are riding horses. 맞잖아. 호스 있으니까 호스하고는 틀린 거예요. 세 번째. 영국식도 해보네 오늘. C. Some people are working out at the gym. 이거는 some people은 됐고요. 사실 working out하고 gym이에요. 또 영국식이니까 working이 아니라 working out이죠. working out은 운동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중요합니다.
전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특히 어떤 운동이냐면 이 미국 사람들 보통 워킹아웃 한다 그러면 달리기 이런 거보다는 막 헬스 하는 거 있지. 난 이렇게 외웠어. 막 헬스를 하잖아. 열심히 해. 워킹해. 그러면 근육이 아웃 나오는 거야. 난 그렇게 외웠어. 되게 오래 가더라. 워크아웃. 그래서 막 열심히 하면 이게 몸이 나올 거야, 그렇지? 워킹아웃입니다. 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체육관. 원래는 짐네이지움인데 또 줄인 거예요. 그래서 짐이라고 많이 쓰는데 워킹아웃이 맞다고 칩시다. 막 저렇게 해서 근육이 나온다고 쳐도 사실은 뭐가 아니니까 체육관이 아니니까 명사에서 확실히 제거가 가능하고요. D. Some people are parking their bicycles. 마찬가지예요. 파킹이 아니라 파킹 이렇게 되죠. 주차하는 거. 난 바이스클 좋은데 주차하는 건 아니죠. 저렇게 달리면서 주차하기 얼마나 힘든데 내려서 주차해야죠. 그러니까 이 동사와 명사들을 계속 다르게 주면서 정오답을 가리게 하는 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냥 영국식만 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horses 이렇게 외워두면 다음번에 비슷한 게 나오니까 이렇게 좀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걸 전 좋아합니다. 사실은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여자분들 두 분이 그렇죠?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건데요. 토익은 이 미술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토익이 사진도 보면 테마가 있어요. 어떤 테마냐? 직장인의 하루가 테마예요. 비즈니스 토익이 비즈니스 영어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 일주일에 우리가 5일 일하니까. 그래서 일하는 장면. 그 다음에 집에서 막 그 미국 아빠들 보면 막뭐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톱질하고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주말에 이런 박물관 같은 거 많이 가니까 피크닉 이렇게 해서 사실 토익 사진들 보면 정말 일상을 잘 비중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일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막 미팅, 프레젠테이션 게 제일 많이 나오고 여가 생활하는 것도 가끔 출제가 되고 운동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상을 하건대 제 생각엔 감상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감상하다 그럴 때 의외로 많이 쓰는 단어가 admire. 제 예상하는 단어. 여러분이 아시는 뜻은 이거죠. admire, 존경하다. 오케이. 전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존경하다도 되지만 이런 뜻도 있다. 감상하다. 하물며 칭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뜻이 많은 거야. 뭐 어떻게 외울 거냐? 난 이렇게 외웠지. 그림 같은 거 막 모나리자가 있어요. 감상하는 거야. admire. 너무 멋져. 우와, 어떻게 이 그림을? 그 마지막에 우와, 존경스러워. 약간 억지스러운 거 느끼셨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감상하는 거야. 와, 그림을. 대단해, 칭찬. 존경스러워. 세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근데 파트 1에서 주로 쓰이는 뜻은 감상이겠죠. 칭찬과 존경은 사진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admire, 존경하다가 아니라 파트 1에서 뭘로 쓰인다? 감상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풀어볼까요 한번? 이게 좀 이해해서 단어 외우니까 쉽죠. Number 3. A. They are leaving the gallery. 띄워드릴게요 일단. leaving은 떠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갤러리는 화랑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랑을 떠난다 그랬는데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제가 어려운 거 하나 할게요. 이거 지금 첫날부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네요. 여러분 믿고 하니까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이건 제가 5번에서 하는 거예요. 유사 발음이라는 게 있어요. 토익에선. 그래서 이게 살다라는 living하고요. 떠나다의 living은 거의 똑같아요. 발음이. 이건 living. 똑같아. 네이티브도 솔직히 구분 못해.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living 보여주면서 구분돼? 구분 못한대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유사 발음을. 제가 문법을 써서 좀 구분해 볼게요. 아까 유사 발음은 발음이 너무 비슷하니까 전공법으로 깨기가 힘들어요. 해볼게. 어려운 건데 할게요. 동사는 크게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오케이, 어려워. 지금 감독님도 지금 자려고 그러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동사는 타동사라는 게 있고 자동사라는 게 있어요. 와, 어려워.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라는 게 오는 거야. 외우셔야 돼. 목적어는 명사야. 그 다음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 암기. 근데 자동사도 되게 목적어를 취하고 싶어요. 그럼 뭘 취할 수 있냐면 전치사라는 애의 도움을 받으면 명사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게 돼요. 토할 것 같지?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제가 할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는 타 아니면 자야. 그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예요. 사전 보면 그렇게 나와. 떠나다는 타로 쓰일 수 있어. 결론. 이게 만약에 갤러리라는 목적어가 오려면 오케이? 전치사가 없지. 근데 명사가 온 거야. 그럼 이 리빙은 무조건 뭐여야 돼? 타동사의 리빙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못 오는 거예요. 리빙은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 안 돼.
그럼 선생님 궁금해요. 떠나다가 아니라 살다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living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 living in the gallery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living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in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면 돼. 결론 in이 뒤에 있어. 그럼 뭐야? 살다. in이 없어. 그냥 명사야. 그럼 뭐야? 떠나다로 구분하면 되니까 발음이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문법을 이용해서 뭐 할 수도 있다? 구별할 수도 있다. 첫날인데 어려운 거 했어요. 그렇죠? They are leaving the gallery. living in the가 아니므로 떠나다로 봐야죠. 근데 떠나는 거 아니에요. B. They are admiring some art. 발음 보세요. 이게 admire 아니라 admire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게 억양이 뒤에서 걸리니까. 그러니까 외울 때도 admire 이렇게 외우지 말고 B. They are admiring some artwork. 거의 admiring처럼 들려요. artwork는 예술 작품이에요. work가 작품이란 뜻도 있어요. 맞아요. 예술품 보고 있잖아요. C. They are shaking hands. 쉐이크 많이 하시죠? 막 흔드는 게 쉐이크 아니야. 그렇지? 손을 흔들다 무슨 뜻? 악수하다. 진짜 이게 악수하는 건 반전이죠. 뒤에서 막 돈 건네받으면서 악수하고 있어. 내가 추상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지. 보이는 것만 보라 그랬어요. 선생님, 저 두 분은 꼭 악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안 돼. D. They are hanging the framed picture. 세 개예요. hanging, framed picture. hanging에서 바로 X예요. hanging은 매달다인데요. 사진은 이미 걸려 있는 거지 걸고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frame이라는 건 액자에 집어넣는 거, 표구하는 게 frame인데 이렇게 ed를 붙이면 꾸며줄 수 있어요. 나중에 문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액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 다 맞는데 이게 안 좋아요. 지금 행잉하는 게 아니라 루킹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좀 어렵게 써서 admiring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알아둘까요? 저를 보세요. 감상하다가 뭐야? admire. 다른 뜻 뭐예요? 보다, 그치? 감상하다, 우와, 칭찬하다, 그다음 뭐야? 존경하다.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외우시면 RC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익에서 또 잘 나오는 게 물 그림이야.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여가로 이렇게 물 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수영하거나 배 타는 게 특히 많이 나오는데 요 노 있죠, 이 노. 이 노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패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면 이걸 풀기가 힘든 거예요. 해볼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나올지.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은 예상이라는 건 하는 거야. 막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지. 띄워드릴까요?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볼게요. Number 4. A. 가능하면 스크립트 없이 들을게. 그냥 제 얼굴 안 봐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음성만 들어도 괜찮아. 일시는 A. He is swimming in the water. 안 돼. 두 개 들었어요. She is 됐고 swimming 그 다음에 in the water죠. 그래서 물에서 수영하고 있다. 아니지. 물 나오면 꼭 수영 나오더라. 여기서 하나 더 할까? 나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오늘 이런 거.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water.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해드리네요. 물의 세 가지 다른 발음. 토익에 나올 수 있는 세 개 해줄게. 첫 번째, 미국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식이 강세가 이렇게 앞에 오면요. 모음 사이의 t는 약간 굴려. 이런 걸 frap이라고 불러요. 아까 말씀드렸던 발음 강의 제 특강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water가 아니라 발음이 water.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water. 미국식. 영국 사람들은 T 발음 되게 좋아해요. T 해. 근데 오히려 R 발음 안 해요. 그래서 발음이 뭐가 되냐면 water. 최대한 딱딱하게 하면 돼요. water. 영국식. 호주식 특이합니다. 호주식. 영국식의 특징도 있어요. 영영방이니까. 근데 이게 미국하고 친해서 또 미국식의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T도 하고 R도 해.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이렇게 돼요. water 이렇게 돼요. water. 약간 털처럼 발음돼요. 그래서 호주식이 어려워. water? 그러니까 이 세 가지. water, 그다음에 water.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무슨 발음? 호주식.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국식 발음인 것 같아요. water이 아니라 한번 들어볼까요? A. He is swimming in the water. 그냥 water 이렇게 R 발음이 좀 빠졌죠. 두 번째로 갑니다. B. B. He is holding a paddle. 맞아요. 홀딩하고 패드 이렇게 하는데 홀딩이 잡고 있다는 뜻인데 답이 원래 잘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사람 보통 도구의 동물이라고 부르는데 뭘 잡고 있지. 지금도 제가 분필 잡고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펜 잡고 있고 전화 잡고 있고 막 잡고 있지. 홀딩 답 잘 되고요. 패들이 원래 이런 노라는 뜻인데 이거 동사로도 써요. 그래서 패들링이라고 해도 노를 젓다가 되고 이런 것처럼 홀드를 붙여도 되고 하나 더 하자면 로잉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로잉. 이 로잉이라는 말도 노젓다라는 동사로 쓸 수 있겠다. 제가 ing 붙여 외우자 그랬잖아요. 노를 젓는 거 다 같이 해볼까? rowing, 그다음 뭐야? paddling. 그리고 패들은 또 특이하게 뭐도 될 수 있다? 명사로 쓸 수도 있어서 holding a paddle 해도 되고 using a paddle 해도 되겠지. 패들 쓰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C. He's getting on a ship. 맞아요. ship은 맞아. 근데 보트라고 하죠. 보통 저런 배는. 근데 getting on이 이상해요.
자, 이게 우리말로 하면 타다인데 아까 putting on하고 wearing 했죠. 중요하니까 색깔 바꿀게. 요거 중요해요. 별표. 왕 중요. 그치? 뭐냐면 타다라는 말도 상태 동사가 있고 동작 동사가 있어요. 이것도 외워야 돼. 모든 동사가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입다라는 애랑 타다라는 애는 절대적으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상태로 쓰면 뭐냐면 ride야. riding 그러면 타고 있는 거예요. 상태. 타려고 해. 그럼 뭐냐면 이런 거 써요. getting on 써도 되고 boarding이란 말도 있어요. getting on도 되고 boarding 해도 돼. 되게 중요한 구분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타다야. 타는 중 하지만 영어로는 구분이 되는 거죠. 해볼게 이제. 제가 배를 타요. 탔죠. 이미 탔어. 물 한가운데 있어. 타고 있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상태. 이러면 riding을 써요. 근데 이건 뭐냐면 배가 정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짧아요. 힘들게 타는 거야. 에이 하고 올라타. 움직여서 타주면 뭐가 된다? getting on이나 boarding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버스 타잖아요. 버스 문이 열려. 그래서 막 줄을 타고 막 서서 올라가. 그거는 getting on이에요. 근데 이미 버스가 지나가고 내가 타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riding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죠. 하하, 여러분, 저는 지금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뭘까? 타고 있는 걸까? 이미 탄 걸까?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영어로는 되는 거야. 하하, 여러분, 전 getting on a bus 하고 있습니다. 말이 섞어 쓰려고 되게 이상해요. 그건 진짜 순간적으로 탁 올라가는 거고, 하하, riding a bus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진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래서 그 비행기 탈 때 무슨 시간이라고 불러요? 보딩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하늘을 위해서 라이딩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볼딩하고 라이딩 구분해야 되고 거기에 getting on까지 같이 걸어서 기억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 이분은 지금 타고 있으니까 라이딩인데 이게 getting on이 되려면 이분이 물에서 수영하다 갑자기 기어 올라가면 그게 뭐가 돼요? getting on이 돼요. 그런 그림은 안 나올 테니까 실제로 여기서 getting on이 오답이 되네요. D. He is polishing a boat. 펄러시는 외워두세요. 윤이 나게 닦다, 광이 나게 닦다. 보트는 맞는데 닦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서 펄러시를 모르면 이게 세모가 되는 거고 이건 아니니까 X고 이건 맞으니까 동그라미. 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하더라도 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물론 펄러시를 외우는 게 좋겠으나 시험장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절대 뭐하지 말자, 당황하지 말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자,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야, 첫날인데도 중요한 거 많이 합니다. 다음 시간 더 기대되네요. 뭘까 이건? 이거는요 무릎 꿇고 있잖아요. 밴딩 해도 돼요. 이게 수근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밴딩보다는 닐링이 나올 확률이 높죠. 니가 무릎이야. 그래서 L 붙이면 무릎 꿇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거든. 닐링도 시험에 간혹 나와요.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Number 5. A. He is kneeling down in the grass. 맞아요. kneeling, down은 좀 떨어지고 grass 이렇게 나오겠죠. He's kneeling down in the grass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명사 grass 맞아. 잔디고 kneeling도 맞아.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 두 단어만 틀리지 않으면 정답인 거예요. B. He is looking for his mobile phone. 두 개 들었어요. He is looking for his mobile phone. 결정타는 뭔지 알아요? 루킹을 떠나서 뭐가 없어 사진에. 모바일 폰이 없는 거예요. 모바일 폰이라고 해도 되고 모빌 폰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모바일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움직이는 전화.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이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예전 전화는 집에만 딱 고정돼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는 화장실을 가든 학원을 가든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모빌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보통 셀룰러폰이나 셀폰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한 가지 명사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의 사물에 대한 그런 것도 암기하시면 좋은데 이분이 휴대전화 찾는지 모르지. 잡초 뽑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그러니까 휴대전화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X를 하는 게 좋고요. C. He is mowing the lawn. 이거 어렵죠. 두 개. mowing하고 lawn. 안 들린 이유는 이 단어가 머릿속에 없는 거야. 내 머릿속에. 그럼 다음부터는 뭐 하면 돼요? mowing을 외우면 돼요. mowing은 잔디 깎다. 근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파트 1에만 나오는 전용 단어지. 해볼까요? 잔디 깎는 게 뭐야? 또 커팅 이러지 말고 mowing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잔디 깎는 기계 같은 걸 mowing 머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lawn은 또 잔디라는 뜻이 있으니까 얘는 맞는데 얘가 아닌 거예요. 잔디를 저렇게 어떻게 깎아요? 그렇죠? 막 손으로 막 파듯이 깎는 거야. 그렇진 않겠지. 그럼 D는? D. He is sitting in the chair. 맞아요. sitting 앉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chair 의자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고요.
미국 사람이니까 모음모음사의 강세 앞에 있으니까 sitting이 아니라 뭐라고 발음했어요? sitting 이렇게 발음했으니까 그것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음원을 갖고요.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제 강의를 물론 한 번 더 듣는 것도 좋겠지만 음성들을 많이 들어보고 따라해 보시는 게 좋은데 큰 소리로 따라할 때 보통 뭐 위주로 해라? 명사, 동사 위주로 해라. 이거 다 쓰려고 그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여러분 RC도 해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고 어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RC는 되게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뭐만 좀 받아쓰고 따라해 달라? 명사와 동사를 뜻은 분명 외우고 그 다음에 많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시면서 써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다음 2강 할 때 단어 테스트도 할 거예요. 1강의 단어를 얼만큼 잘 외우셨는지도 보고 제가 넘어갈 테니까 단어 열심히 좀 많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 수업 잘 들으셨고요. 다음 날 이제 두 번째 수업도 들어야 되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강까지는 잘 들으실 텐데 4강이 위기야, 그치? 어쨌든 공부가 재밌진 않아요. 재밌게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좀 마인드를 좀 바꾸셔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하시고 저를 일단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열심히만 저만큼 오래 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 학생들을 고득점으로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하나도 안 들리는 분들도 2, 3개월 열심히 시키니까 이게 진짜 LC는 만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더 열심히 한다면 뭐 두세 달이 아니라 한 달만 해도 고득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기 나름이고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대잖아요. 이렇게 잘만 선택해서 열심히 해준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제가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할 테니까 다음 2강 때 꼭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화이팅!